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동이 통제되고 공장이 셧다운됨에 따라 공장의 생산 및 매출 수량이 정상 조업도보다 훨씬 낮은 조업도를 보이는 업종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공장이 셧다운되어 초래된 조업도 손실을 매출 원가가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회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업도 손실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현대자동차 북경법인 자회사의 월간 정상 조업도 생산량이 5만 대라고 가정하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1월의 생산량은 5만 대이고 5만 대 생산을 위한 재료비는 4천억 원, 노무비는 3천억 원, 제조경비는 2천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5만 대 판매 매출액은 1조 원이었으며 매출 총이익은 1조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9천억 원은 1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코로나가 발발하여 3주간 공장을 셧다운하고 겨우 1주간만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량은 정산조업도의 30% 수준인 1만 5천 대이며 내수경기 위축으로 판매량은 1만 대만 판매를 했습니다. 2월 한 달간 1만 5천 대 생산에 대한 제조원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료비 1,200억 원, 노무비 1월과 동일한 3천억 원 발생, 근로자는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으므로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공장 건물,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등 고정제조간접비 역시 1월과 동일한 2천억 원 발생. 생산량 1만 5천 대 중 3분의 2인 1만 대가 판매되었고 3분의 1인 5천 대는 2월 말 재고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2월에 발생한 제조원가 중 판매분은 매출원가로, 미판매분은 기말재고자산 원가로 남게 됩니다. 2월 매출액은 정상조업도의 20%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매출원가는 고정비 발생액 중 3분의 2, 67%가 비용화되므로 거액의 매출 총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상조업도 하의 자동차 한 대당 제조원가를 벗어나는 고정비 발생액은 조업도 손실로 이어지므로 이를 정상적인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품의 성격이 단기간에 소비되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간에 소비되는 내구재, 즉 자동차, 가구, 아파트 등을 생산하는 산업에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회계실무자 여러분은 회계업계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케어풀레스 지식도 하이레벨에서 알고 계셔야 좋은 기회는 놓치지 않고 리스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케어풀레스 규정을 하이레벨에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조업도 손실과 관련된 케어풀레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어풀레스 1002호 재고자산 기준서 문단 13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와 유사한 경우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생산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유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케어풀레스의 내용은 오히려 정상 조업도보다 낮은 조업도로 인해 발생하는 조업도 손실을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낮은 조업도로 인해 고정제조간접비가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에 묻어있는 부분을 재고자산이 아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매출원가인지 영업의 비용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비용이 영업비용이냐 영업의 비용이냐에 대한 주제는 케어풀레스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나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IFRS의 사상은 금융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IFRS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1년에 상장회사에 대해
KIFRS를 전면 도입했을 때 삼성전자 등 상장회사들은 IFRS 도입 이전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했던 항목들을 모두 영업이익 위쪽으로 옮겨서 영업의 수익은 기타 영업수익으로, 영업의 비용은 기타 영업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2012년부터는 예전대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영업의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 투자활동과 관련된 항목만을 영업의 손익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IFRS 1001호 기준서 본문 뒤에 부록처럼 이어지는 결론 도출 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의 성과 BC56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 예, 재고자산 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 비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이상 재고자산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면 아무리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거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매출원가 등 영업비용이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IFRS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IFRS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최근 50년 동안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없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2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적은 6.25 사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KIFRS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을 허용하는 한 영업이익은 회사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장기적인 평균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하고 따라서 7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사항을 영업이익의 구성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와 회계당국의 논의는 상반기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만약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달러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거액의 외화 환산 손실을 예외적으로 환율 조정차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조업도 손실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면 금감원 보도지침 등을 통해 실무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즉, 기업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상 조업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조업도 손실 생산량을 어떻게 산정할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의 범위에 고정제조간접비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생산직 근로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공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2달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회계 공부를 하실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